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리뷰. 오늘은 일제의 한국 점령과 대일 승전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2024년 목차들입니다. 크게 국제정세 변동과 일제의 한국 점령, 3.1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노선별 독립전쟁, 민족의 끈질긴 항전과 승전, 이렇게 해서 주로 무장투쟁, 사회주의 운동을 주로 썼습니다. 일제의 한국 점령과 대일 승전, 국제정세 변동과 일제의 한국 점령, 제1차 세계대전 발발한 내용, 기관총, 대포, 전차 같은 현대식 무기가 사용되었다.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도 일본군은 게이틀링 기관총으로 난사를 해서 피해가 없고 동학농민군만 3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죠.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발발로 850만 명의 군인이 전사를 하고 130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다. 2000만 명 이상, 2500만 명 이렇게 사망했다고 하죠.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고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발생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7년 11월 러시아 사회주의 정권이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식민지들이 러시아를 지지하게 됩니다. 한국 독립운동 세력도 러시아 지지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장투쟁의 큰 흐름이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이렇게 나뉘게 되죠. 1919년 레닌, 코민테른 결성,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죠. 여기서 무장투쟁 독립운동가들의 세력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참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민족 자결주의와 베르사유 조약, 전승국 식민지 적용 제외가 한국과 대만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사망자 수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 대혁명은 총 50만 명 이상의 목숨을 희생시키고야 끝이 났다. 길로틴에서 처형된 사람만도 4만 명이 넘었다. 널리 믿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 희생자들 중 80% 이상은 귀족이 아닌 평민이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을 본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보수주의자의 이제 시작이라고 하죠.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이라는 책을 써서 무자비한 프랑스 대혁명의 그 참상을 이렇게 사회를 개혁해서는 안 되겠다. 점진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자. 폭력적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 그 보수주의가 출발이 되고 좌파, 우파 할 때 우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에드먼드 버크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산주의 폭력이나 정책 실패로 인한 기아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1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공산주의, 1억 명이 죽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혁명인 것인가요? 구소련 2천만 명, 마오쩌둥이 6,500만 명, 베트남 100만 명, 폴포트 정권하의 캄보디아, 크메르 유명하죠. 200만 명, 안경 쓴 사람
손이 고운 사람들 많이 희생됐다고 하죠. 또 배운 사람들, 동구 공산권 정권하에서 100만 명 희생됐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아프리카에서도 치열한 공산주의로 인한 1,500만 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등이 있죠. 북한에서도 20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이건 포함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결과가 혁명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세계 10대 전쟁, 전투 관련 사망자 수, 인명피해로 보면 우리나라 6.25 전쟁이 7등이랍니다. 이렇게 큰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가까이 사망을 했죠. 일반 민간인 다른 희생까지 치면 이것도 200만 명 넘습니다. 오른쪽에 그 공산주의 혁명으로 죽은 프레이거 이후 자유의 날개라는 데서 강의했던 영상을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1914년 일본은 독일의 조차지였던 산동반도 남쪽 조주만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날 중국의 산동반도에는 그 칭따오 맥주가 있죠. 청도 맥주. 그게 독일의 조차지였고 결국은 독일 맥주입니다. 기원이. 오늘날 유명한 중국의 대표적인 맥주로 발전이 돼 있죠. 1919년 3월 1일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3.1 운동, 3.1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중국의 보사운동으로까지 되고 세계의 비폭력 운동에 영향을 많이 미친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1921년에 워싱턴 소집 군축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각국은 군비 증강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제의 무단 통치, 역사 왜곡, 경제 수탈. 제가 주로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봤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일이죠. 한국이란 국호를 다시 조선으로 칭한다. 대한제국 없어집니다.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중추원과 취조국을 설치해서 한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취조국의 역사 왜곡, 한국의 옛 제도 및 관습을 조사합니다. 반도사 편찬을 추진합니다. 한반도 북쪽은 한사군, 남쪽은 임나 일본부. 그래서 조선은 스스로 독립국으로서 존재한 것이 없었다. 이제 이게 골자죠. 이만희 시류가 주로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일제의 조선사 편수의 사업 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인은 여타 식민지의 야만미개한 민족과 달리 독서와 문장에 있어서 조금도 문명인에 뒤떨어질 바 없는 민족이다. 고래로 사서가 많고 우리가 사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잘 쓰는 민족인 것으로 봅니다. 또 새롭게 저작에 착수된 것도 적지 않다. 그래서 전자는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현대와의 관계를 결하고 있어 헛되이 독립국 시절의 옛 꿈에 연연케 하는 폐단이 있다. 후자는 근대 조선에 있어서의 일로 일청간의 세력 경쟁을 서술하여 조선에 나아갈 바를 설파하고 혹은 한국 통사라고 일컫는 한 재외 조선인 박은식을 말합니다. 저서 같은 것은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함부로 망설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적들이 인심을 현혹시키는 해독 또한 참으로 큰 것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개요를 쓰고 있습니다.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을 빼앗는 내용들, 전국 토의 40%를 조선 총독부가 빼앗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장농이 전호로 전락했고 77% 농민이 전호 또는 반전호가 되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 이 당시에 토지 소유권 이런 부분들이 전 근대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근대화 시킨다는 그런 과정에서 명의가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또 국가의 재산, 황실 재산 뭐 이런 부분들이 조선 총독부로 많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민족의 성장을 억압한 일제의 식민정책, 회사령으로 민족자본 형성을 억압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회사령을 발표한 목적을 민족자본 형성을 억압하고 총독부 자의대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생각, 보통 근대화를 하려면 조선시대에는 뭐 회사 이런 개념들이 없으니까 이거를 서구화, 근대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목적을 이런 목적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령으로 또한 민족교육을 억압했다. 조선 통감부 1906년 을사조약 다음 해죠. 교육장악에 나섰다. 사립학교령을 또 발표했다. 이것도 회사령 이런 것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1911년 총독부에서 조선교육령을 반포했다. 항일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학생들이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문철자 표기법으로 훈민정음을 왜곡했다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경성어를 표준어로 한다. 표준어가 원래 없었습니다. 표준어가 이제 경성어가 되죠. 크게 왜곡된 국어 생활이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두음법칙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리 이렇게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렇게 씁니다만은. 다음 3.1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국내 비밀 결사운동,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기록하고 있고요.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그래서 독립전쟁론 방략 이렇게 돼서 주로 무장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우당 이해영 일가, 석주 이상용, 김동삼, 강화도 양명학파도 있고요.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북간도에는 대종교인과 호남 출신들이 망명해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한 이야기, 연해주의 신한촌, 이상설 이동휘, 공산주의자죠. 유인석, 의정척사파죠. 최재형은 연해주에서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쓴 안중근 의사의 총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구입해줬다는 그런 강의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봉오동 청살리승첩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 최재형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지에서 독립선언서가 반포되다. 독립선언서가 여러 번 반포가 됐습니다. 맨 먼저 1917년에 동제사의 대동단결선언, 19년 2월 달에 길림시에서 대한독립선언서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요. 여기서 단군기원을 명기합니다. 1919년이 단군기원으로 4252년이었다고 합니다. 1919년 2월 8일 28 도쿄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3.1 독립선언서, 이렇게 독립선언서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3.1혁명이 전국과 해외를 뒤덮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건국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일제에 의해서 된 수원 제암리 주민 학살 사건을 스코필드 선교사가 전파한 그런 내용도 기술하고 있고요. 충청도 병천시장에서 유관순, 그 다음에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미국 필라델피아 만세 시위, 여기에 서재필과 이승만 나오죠. 그리고 유대인 언론인 이름이 누굽니까? 또 이제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하고요. 도쿄, 오사카 유학생들이 독립만세 운동을 외친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극단적 탄압, 10만여 명입니다. 참가인은. 그런 내용들. 3.1혁명 이후에 일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전환합니다. 민중이 민족의 주체 세력이 되었음을 말해준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오사운동. 무엇보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임시정부가 결성되어 독립전쟁의 90점 역할을 함. 여기서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국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 가지고 입장에 따라서 논란이 많죠. 이 교과서에서는 1919년을 계속 건국으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민주공화제국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정의 연통제와 교통국에 대한 거, 전민족적 국민대표회의. 이러한 냉혹한 국제질서 현실 때문에 임정의 외교중심 노사는 힘을 잃어감. 1921년 자유시 참변으로 수많은 독립군들이 목숨을 잃음. 여기에 임정이 무력하게 대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국제연맹의 조선 우임 통치 청원 문제까지 겹침.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자유시 참변에서는 그 홍범도가 이슈가 많이 되기도 하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임정내의 창조파와 개조파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국민의 대표회의는 결렬되고 맙니다. 우임통치청원과 임시정부 직제 없는 구미의원부 활동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통령 이승만. 우임통치청원에서 신채호가 신랄하게 이승만을 비판했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뭐 이렇게요. 글쎄요. 그 당시에 국제 정치를 신채호 선생도 공부했다면 똑같이 얘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정치에 대한 감각은 이승만 대통령이 훨씬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925년에 구미의원부 활동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내용들은 이승만이 미국에서 활동을 할 때 임시정부의 대표로 활동을 하는데 명함을 프레지던트 대통령으로 이제 써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승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임시정부에서는 프레지던트가 아니다.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쨌든 1925년 3월에 임시의정원에서 탄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한 6년 만에 탄핵이 되죠.
실질적으로는 상해에서 한 6개월 정도 일하다가 거기에 공산주의, 민족주의에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 돌아가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승만은 안 되겠다 해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가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구미위원회에 독립운동하라고 준 기부금 같은 거를 보내지도 않고 끊어버리죠.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쪽 대륙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과 이제 상당히 그 원수지간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고 맙니다. 1926년 12월에 김구 선생의 이름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무령. 그리고 독립신문, 주만, 육군참의부, 한인애국단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1940년에 중경에서 한국 광복군을 결성한 내용도 나오고 OSS와 협약을 맺어 특수공작훈련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일제 항복으로 무산됐다. 김구 선생이 이것을 그렇게도 아쉬워했다고 하죠. 미군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또다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부국강병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미군이든 또 다른 패권국이든 있을 때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그렇게 공식 정부로 인정을 해줄까요? 이런 것들이 현실로 보여집니다. 이 광복군에 대해서도 무장해제를 요구하죠. 결국 해체되고 맙니다.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죠. 나중에. 임시정부의 역사는 광복 후 한국정부로 이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1987년 개정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천명 이렇게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를 임시정부와 계속 연계시키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들이 많이 나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열투쟁과 무장투쟁 이번 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민족운동이 있죠. 국민계몽운동도 있고 실력양성, 외교독립, 국학, 그래서 민족사학을 정립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무장투쟁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옳은 것이었는지 그것도 따져볼 일이긴 합니다. 민족유일당운동과 신간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국내 자치운동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일부 자치를 얻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 이광수, 조선 내에서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무장투쟁 세력이죠. 격렬하게 비판을 받습니다. 신문을 보도했던 동아일보를 불매운동하고 이광수가 퇴사까지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간회를 결성해서 이거는 사회주의 세력과 조선민흥회 이렇게 돼서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이제 신간회 결성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질 않죠. 신간회가 해소됩니다. 자체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1928년 코민테른 제6차 대회에서 스탈린의 극좌 노선에 따라 계급투쟁 전술로 전환, 이에 따라서 한국의 사회주의자들도 계급투쟁에 중점을 두고 민족주의자와 협력한 신간회, 이것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해소가 됩니다. 대일항전기 역사전쟁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황국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정한론에 대한 거, 신공왕후, 신라 고구려 백제 점령 기록, 임나 일본부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고대 일본인들이 한반도에서 건너왔다는 도래설을 부인합니다. 거꾸로 임나 가야설을 주장합니다. 황국사관의 논리들, 단군 부인론이 있고요.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한반도설, 그 다음에 임나 일본부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임나 일본부 강역에 대해서 스다시오 키치, 경상남도만 이론만 주장하다가 이만희 시류는 경상북도까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전라도와 충청도까지 다 넓혀서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 그리고 한강 이북 쪽으로는, 북쪽으로는 한사군이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는 스스로 나라를 경영할 그런 능력이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연대기를, 우리 역사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발명입니다. 그런 내용, 광개토 태왕릉 비문도 조작을 하죠. 다 아시는 바입니다. 반도사관과 만선사관, 골자죠. 반도 북쪽은 고대 한나라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남쪽은 야마토 외의 식민지인 임나 일본부가 지배했다는 주장. 우리의 주체적인 역사는 없다. 항상 남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역사였다. 그거죠. 이것은 역사학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침략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역사 왜곡과 관련된 내용들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식민사관의 한사군 맨 왼쪽 그림입니다. 전부 한반도 내로 갖춰져 있죠. 또 임나 일본부 또 이렇게 그려놨죠. 그리고 스다시오 키치, 한반도 이내에 전부 압록강과 원산 이남으로 다 묶어 놓습니다. 고려 국경지도. 단군 부정론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나카미치오, 시라토리 구라키치, 이마니 시류, 오다쇼고. 나카미치오, 조선 고사고. 단군 신화는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단군 신화는 평양의 산신 신선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부정을 합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단군고에서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이야기다. 이렇게 또 부정을 하고요. 이마니 시류, 단군 전설은 만주, 여진, 몽고 등 아시아 북방민족의 공통적인 시조 출생담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돼서 단군 조선을 계속 희석시킵니다. 왕검 선인 전설의 시원은 만주, 여진, 몽고 등 아시아 북방민족의 공통적인 시조 출생담으로, 즉 동물에서 출생하는 이야기다. 이게 이제 건국 신화에 대한 이해 부족,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이렇게 쓴 것이겠죠. 오다쇼고, 단군 전설은 본래 묘향산 산신의 연기 설화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의도, 한국사의 타율성과 일선 동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거꾸로 조선 고적 조사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 입맛에 맞는 서류를 꾸미는 것이죠. 일본 학자들의 단군 부정론을 육당 최남선이 정리한 것입니다. 승도 망담설, 왕엄 성신설,
그 다음에 성립연대관에 대한 것도 있고요. 민족적 감정설, 민족적 신앙설, 관학적 단안, 이제 이런 형태로 단군 부정론을 분류를 한 것입니다. 최남선이. 흔히 우리가 단군조선이나 환단고기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국봉이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상당히 같은 그 논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얘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우리를 너무 높였다. 사실인지 뻥을 튀긴 것인지 그거 자신 있게 증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한 일들입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사용하던 좋은 교과서들을 이토의 지휘하에 모두 불태웠다.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 문화 역사 말살, 조그만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대서양의 조그만 섬나라 영국이 거대한 인도와 아프리카 각지를 침략해 방대한 식민지를 거느리듯 극동의 작은 섬나라 우리 일본도 영국의 제국주의 전제정치, 식민지 침탈 정책을 국가 모델로 삼아 중국과 조선부터 침략한다. 이등박문이 조선 총독부를 은퇴하고 일본으로 올 때 조선 왕실의 기증이라며 규장각 사설을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왔다 라고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가 쓴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14개월 만에 도서 20여만 권을 탈취 남산에서 소각했다. 남산에 신궁이 있던 그 근처죠. 일본인은 곧바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 글자, 한 획이라도 기록한 문서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한국사 문서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자가 된다. 이렇게 다 없앴습니다. 서양에서 실증주의를 공부하고 온 우리나라의 똑똑한 후손들이 증거가 없다며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데 동참해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생각해 볼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데라우치 마사다케,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20만 권의 사설을 강탈하거나 소각했다고 한다. 또한 데라우치 문고 도서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일본 왕실 유물창고 정창원 다 아시죠? 여기에 가져간 우리나라 고서들이 많이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니다. 그들이 또다시 언젠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본 제국주의처럼 동아시아를 석권하는 그런 시대가 됐을 때 대륙을 일본 제국에 편입시키는 그 역사적인 근거로서 아마 그때는 이들이 보관하고 있는 여기에서 가져간 우리 고서들에서 합리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많이 내놓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알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우리 역사를 일본 역사보다 짧게 만드는 것이죠. 조선사 편수의 3인방 유명한 구로이타 가스미 이나바 이와케치 이마니시류, 이마니시류한테서 이제 배운 사람들이 이병도 박사, 신석호 뭐 이런 분들이죠.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 대화혼과 조선혼을 혼합하여 우리 일본인이
저들에게 대화원을 심어주지 않은 채로 저들이 우리의 문명적 시설로 인하여 지능을 개발하고 널리 세계의 형세에 접하게 되는 날에 이르러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므로 미리 일본 국민의 유의를 요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인에게 일본혼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선인의 민족적 반항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는 큰일이므로 영구적이며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곧 조선인의 심리연구이며 역사연구이다. 이들이 그래서 조선 역사를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되죠. 도쿄대와 교토대 역사학과. 조선 총독부의 조선인 역사교육 지침입니다.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능, 무의,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쳤다. 꽤 성공한 듯 보여집니다.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에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어라. 꽤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꽤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그렇게 쉽게 될까요? 1916년 조선 반도사 편찬위원회가 있고 22년에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있다가 25년에 조선사 편수회가 드디어 만들어지고 1935년이죠. 30 몇 년입니까?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 35권을 완성하게 되죠. 그 번역을 가지고 또 말이 많습니다. 인하대 연구팀에서 그거를 번역을 하려고 했죠. 근데 교육부 쪽에서 또 말리는 모양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조선사 편수의 사업 개요. 이렇게 또 기술을 해놓고 있고요. 1945년 9월 12일 마지막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을 떠나면서 한 연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조선의 영광이 찬란하고 위대했다라고 말합니다. 100년이란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현재 70년이죠.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꽤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꽤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그랬답니다.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지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럴 일은 없겠죠. 일제에 이런 조선사 왜곡에 맞서 민족 사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민족 사학은 비단 일제시대에 새로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면면이 내려왔던 것이 다시 상기시킨, 리마인드 시킨 것이죠. 민족 주체사관의 수립, 망국의 원인, 우리 역사를 버리고 중국 역사를 추종한 사대주의가 결국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해 망국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이제 씁니다. 박은식, 이상용, 신채호, 김성학. 독립운동가는 역사학자입니다. 여야 합니다. 박은식과 이상용, 신채호 등이 이제 썼던 내용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대종교 2대 교주 김교헌 선생,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입니다. 신단실기와 신단민사를 정리를 했죠. 단군의 실존과 대륙사 제창을 한 김기현 선생의 공을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민족사관의 현 주소입니다. 아직도 우리 역사학의 주류는 조선사 편수회가 만든 식민사관이다 라고 한가람 역사문화 연구소에서는 교과서에서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1차 사료로 그 시대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박은식의 몽백음 태조전 중에서 황제 아골타가 무치생에게 한 말, 조선 인민의 정신이 자기 나라 역사는 없고 다른 나라 역사만 있으니 이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사랑함이라. 이로써 보건대 천여년 내에 조선은 단지 형식상의 조선일 뿐이요 정신상의 조선은 망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도다. 처음 배우는 교과서가 이러한즉 어릴 때부터 뇌수중에 노예 정신이 근저가 되어 평생 학문이 모두 노예 학문이요 평생 사상이 노예 사상이라. 신속히 이를 고쳐서 조선 역사로 하여금 인민의 뇌수중에 있게 하면 그 민족이 어떠한 곳에 표류할지라도 조선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요 장래 희망의 결과도 이를 경유하여 생기어 나려니와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현상은 고사하고 장래 희망도 필시 없을 것이니 너는 10분 주의하여 실행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거는 일제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의 정신상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사대주의를 개탄한 신채호의 낭객의 신년 만필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해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려 함으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고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의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의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오늘날 기독교도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은 줄줄줄줄 외우면서 우리 역사는 등한히 합니다.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실존전 역사 또한 기독교 신앙이 위대합니다마는 우리의 실존적 역사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과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냐? 특색이라면 특색이나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곡하려 한다. 이렇게 애곡하고 있습니다. 참고한 문헌 드리고요. 이번 시간을 마치겠고요. 이어서 일제점령시대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랜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